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저입니다. 저녁 맛있게 먹었나요, 여러분? 날이 더워가지고 저도 에어컨 밑에 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더워지네요. 보니까 어떻게 비가 올 건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무더운 날씨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방송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되길 바라고 천회장도 잘 됐으면 좋겠어. 둘 다 같이 윈윈 하려고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들어 되는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할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무더운 날 또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는데 좀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9층에 갑니다. 근데 9층 간다. 9층 넘어서 이제 10층까지 가야지. 10층 한번 10만 전자 한번 찍어야지 않겠어요. 이제 조만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삼성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줄줄이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재고 감소, 그리고 수급 개선 등등등 힘입어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9만 전자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이 주가가 9만 원대 중반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런 전망도 있어요. 9만 원 중반까지. 제발 좀 그러자.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니까 이날 KB증권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앞서서 95,000원을 제시한 하이투자증권과 함께 이제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제시를 했어요. KB 하이투자증권 95,000원. 꼭 기억해 두겠어. 일단은 2분기 삼성의 D램 출하량은 증가세로 전환을 해서 재고 감소가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D램 출하 증가, D램 출하 증가는 재고 평가 손실 축소로 좀 이어져 가지고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이익을 높여주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가 봅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니까 D램 가격이 2분기 이후 하락폭이 크게 이제 축소가 돼 가지고 4분기에는 상승 전환이 추정된다. 상승 전환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은 2분기 이후 개선이 돼가지고 전사 영업이익도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가 봐요. KB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이 2분기하고 3분기까지 적자 기조를 이어가다가 이제 4분기에는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가지고 흑자 전환할 것으로 현재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삼성은 9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3의 대량 양산을 시작하면서 인공지능 AI 서버용 메모리 시장이 이제 본격 이제 진입하는 상황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연구원은 향후 5년간 AI 서버 시장은 연평균 25%의 성장을 보일 거랍니다. 25%. AI 서버에 탑재되는 그 HBM 가격은 기존 메모리보다 5에서 한 6배 정도 이제 높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또 삼성의 그 연초 이후 주가 상승률이 약 28% 수준이에요. 그래서 경쟁사인 하이닉스의 그 절반 수준이다. 53%. 절반 수준하면서 하이닉스는 53%니까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삼성도 더 오릅니다. 오르니까 여러분 너무 조급함만 갖지 마세요. 쫄 필요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좀 기다려봐요.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주가가 7만원대 이제 진입하면서 차익 매물 공세에 이제 시달리는 와중에도요. 목표 주가를 연달아 올리다 보니까 긍정적인 현재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유진투자증권, SK, 키움 각각 9만원을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9만원 올려 잡았고 메리츠가 87,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이제 높인 거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종합한 국내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 컨센이 83,364원 83,364원이라고 합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41% 올라서 72,000원에 이제 거래를 이제 마친 거죠. 하이닉스는 1년 2개월 만에 장중 12만을 넘어서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어요.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9% 올라서 11만 9,500원.
11만 9,500원을 이제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삼성전자 이제 증권거에서 이제 또 띄워주기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띄워주기 하는 건지 실제 그런 건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상승세는 타긴 탔어요. 탔기 때문에 이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차분하게 그냥 모아가자는 거지. 모아가다 보면은 좋은 일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오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열심히 모읍시다.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아야 돼. 응? 알겠죠? 아주 재미있는 또 소식이 있던데 최근에 국회에서 단통법 그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네. 단통법. 이게 뭐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죠. 단통법. 통신 3사의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하는데, 통신업종은 금융 환경에 따른 그 변동성이 크지는 않아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통상 경기 방어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연초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각사가 기존 먹거리 외에도 비통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주가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 주가는 연초 이후 4.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SK텔레콤이 3.39% 상승에 그쳤고, KT의 경우 보니까 CEO 공백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을 해서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다 보니 연초 대비 한 5% 가까이 하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선 단통법 수정이나 폐지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투자자들한테는 번호 이동 가입자 등 그 증가에 따른 단말기 교체 가입자 수가 증가, 그리고 대형 유통상 그 부활로 인한 리베이트 상승 등 뭐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면서 9년간에 걸친 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통신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을 하는데,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는 점도 상승 모멘텀이 꼽히네요. 업계에서는 SKT하고 LG플러스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이익 성장을 기록해서 6월에서 9월 한 15에서 20% 정도 한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가 봅니다. 정부의 정책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은 부담인데, 통신업종은 효율적인 비용 집행 그리고 유무선 쪽하고 신사업을 통해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죠. 이익의 우상향과 함께 배당 증의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업종의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걸 봅니다. 하여튼 뭐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하여튼 통신 단통법 좀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 없애가지고 좀 저렴하게 휴대폰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우리 개미들한테도 좀 편의를 줘야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조만간 10만 전자 갑니다. 여기까지.